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비듬 관리에 일반 샴푸와 약용 샴푸 중에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생겨서 두피에 표피가 탈락하면서 각질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환절기만 되면 유독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 바로 이 지루성 두피로 인한 비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피나 뭐 눈썹, 뭐 코 주변 이제 앞가슴처럼 피지의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생기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비듬처럼 각질층이 탈락하는 가느다란 인설과 함께 붉은색의 홍반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저는 이제 환절기만 되면 여기 이제 코 주변, 여기가 각질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살짝 붉어지는데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회복되다 보니까 저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분들은 그 고통을 말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완치보다도 관리를 중점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약과 함께 다양한 보조요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지루성 두피 때문에 비듬은 사회생활에도 불편함을 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샴푸와 약용 샴푸 중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바로 이 비듬 관리에 쓰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제 일반 샴푸는요, 일반적으로 기름, 그러니까 두피에 기름을 관리하는 지성 두피 관리에 쓰는 제품인데요. 규모는 매우 적지만 인체적인 시험에서 샴푸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비듬의 양이 줄어들었다거나 두피의 가려움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다수의 소비자 구매 후기, 리뷰죠. 리뷰의 수나 판매량 자체로 광고를 하는 제품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샴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같이 제품마다 성분의 구성이 다르기도 하고요. 거품의 양이라던가 향이라던가 사용감도 다 달라서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운 좋게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성 두피 관리를 위해서 일반 샴푸는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제 약 같은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명확하게 지켜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제 비듬의 원인으로 불리는 효모균, 말라사지아 효모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효모균 같은 경우가 지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두피에 이 균들이 살고 있는데 두피의 기름, 즉 지질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이 균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비듬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일반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이 비듬의 원인균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용 샴푸에는요, 케토코나졸이라고 하는 항진균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비듬균의 활성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거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듬의 원인균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지질이 증가하게 되면 활동성이 더 활발해지는데요. 이 활동성이 너무 활발해졌을 경우에는 일반 샴푸로 관리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약용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용 샴푸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 목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을 하고요. 재발 방지 목적으로는 일주일에서 2주일에 1번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반 샴푸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용 샴푸는 매일매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려면 일반 샴푸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일에 약용 샴푸를 사용하셔도 한 2주 정도 사용하셔도 특별하게 변화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제 두피에 너무 붉은 게 심하고 진물이 함께 난다라고 할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포함해서요. 지루성 피부염은 음식, 호르몬, 스트레스,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대부분 증상이 나아졌다가 심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같은 주제로 코미디닷컴 건강 칼럼을 썼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루성 피부염을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거의 한 40개 넘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단기간 지루성 두피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 뭔가 고생을 하고 계시다 한다면 평소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스트레스, 불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영양 결핍 이 세 가지는요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모든 지루성 피부염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에 원인에 대한 점검이 없이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약 종류만 변경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의 몸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생활 일기 같은 것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잠을 정말 내가 잘 못 자서 모든 건강이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잠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약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일 환절기에 증상이 유독 심해진다라고 할 때에는 온도와 습도를 좀 체크하셔서 본인에게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파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듬은 두피가 기름지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소 지성 두피 관리용으로 일반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샴푸의 선택 기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좀 연습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적절한 답을 드리지 못해 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샴푸와 함께 어떤 두피의 가려움과 비듬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약용 샴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 두피에 그 가려움과 함께 뭐 진물이 나고 붉은 부위가 너무 넓다. 이럴 때는 병원에 방문하셔서요. 정확한 상태 점검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차고 신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